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분석하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고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중국에 역대급 바이러스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그리고 베이징에 이어서 또 등장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이징 의료 관계자가 내부 폭로를 했습니다. 베이징에 지금 감염이 대폭발했다. 이렇게 내부 폭로를 한 것을 에포크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중국판 카톡인 위챗의 친구 커뮤니티 서비스인 펑여줴 의료 관계자 내부 폭로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6일 오전 4시 기준으로 베이징 확진자 25,212명, 사망자 2,321명이 확인되었으며 직무상 전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 이 수치는 실제 값의 70% 정도로 추정된다 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29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를 325명, 사망자는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내부 폭로가 사실이라면 실제 확진자 숫자는 공식 발표의 100배 이상이다. 이 관계자는 절대 감염될 수 없는, 또 감염되어서는 안 되는 부서에서도 감염자가 많이 나왔다 라고 주장해 최근 중국 지도부의 잠적이 이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라고 에포크 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이 사람 아마도 의사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절대 감염돼서는 안 되는 부서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이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301 병원이다. 301 병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병원이죠. 거기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80명 가량 나왔다. 301 병원은 정말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굉장히 고등급의 그런 이 경호 태세, 방호 태세가 요구되는 그런 병원인데 거기에서도 확진자가 80명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내부적인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다 본 게 아니고 일부 병원은 못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난 26일 새벽 기준으로 확진자가 25,000명인데 중국 당국은 6월 11일에서 29일까지 확진자를 325명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0분의 1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중국 지도부 지금 서열 1위에서 서열 7위까지 제가 어디 사라졌냐 지금 이제 아까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지금 많이 확진 나왔고 또 그 감염도 전파력 이런 것들이 기존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의 10배가량이다. 9배, 10배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피신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놔두고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 내용이죠. 자, 그럼 절대 뚫려서는 안 되는 곳도 뚫렸다. 이게 어디냐? 바로 301 인민해방군 301 병원인데 여기는 1953년에 설립된 중국군 최고 의료시설로 국가지도부와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 그 가족을 위한 병원입니다. 지정된 환자와 가족 외에는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며 각 진료과 과장급 간부는 인민해방군 장성으로 대우받습니다. 시진핑 등 국가 지도부의 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시설입니다. 자, 여기 지금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그 앞에 큰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천안문 광장에서 일직선으로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거 나와요, 이 병원. 그리고 여기 지금 간판에 글이 써져 있는데 이거 장점인 강택민 주석이 이제 직접 적은 그 글을 이렇게 확대해서 간판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주석이 간판 글을 적어줄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병원인데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아까 그 내부 폭로자 의사로 보이는 그 사람의 폭로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이 병원에서도 80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여기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병원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우한 코로나, 베이징 코로나, 이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이 또 나옵니다. 미국의 CNBC가 보도를 했는데 중국에서 지금 새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무슨 일입니까? 왜 중국에 자꾸 과거에 사스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런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뭐냐?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30일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돼지 독감 바이러스를 주시하고 있다 라면서 이 바이러스는 2009년의 신종플루, 1918년의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라고 밝혔다. 파우치 소장은 학계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G4EA-H1N1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이종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큰 변이 능력을 보이고 있다 라면서 현재 돼지에서 나타난 이 바이러스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기원을 두고 있는 2009년 H1N1 바이러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신종플루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돼지 독감이 나왔는데 그 새로운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지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G4EA-H1N1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하고 비슷한 그런 염기서열 이 특징이 나왔는데 그 신종플루는 과거 1918년 스페인 독감하고 유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거 엄청난 인류의 대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스페인 독감은 뭐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염병 중에 하나였어요. 제일 무서운 거 우리 뭐 퍼뜩 생각나는 게 과거 중세 유럽의 흑사병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건 뭐 워낙 오래전 일이고 20세기에 이 전염병 하나로 5천만 명을 죽인 병이 나왔었어요. 그게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연구진은 이 돼지 독감이 인간 감염이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방금 여기 미국의 이 연구소에서는 인간 감염, 즉 이종 감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똑같은 이 G4EA-H1N1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중국 연구진은 이미 지난달에 인간에게도 이종 감염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논문을 적었어요. 뭔가 하면은 중국 농업대학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진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바로 지난달 2020년 6월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최근 중국 돼지 농장에서 발견된 돼지 독감 바이러스 G4EA-H1N1이 인간에도 전염된 사례를 확인했다. 아까 그 바이러스입니다. 해당 바이러스가 발견된 농장의 근로자에 대한 혈청학적 조사 결과 338명 중에서 35명, 즉 10.4%가 G4EA-H1N1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 이들이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바이러스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인간 감염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서 G4가 여러 감염 과정을 거쳐 변이를 하면 인간 간의 감염이 용이해져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돼지 농장에 이 지금 그 미국 연구진이 밝힌 이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는 이 돼지 농장들의 근로자들 조사해 봤더니 10.4%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걸렸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제 나았겠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람은 또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이 우한 코로나도 계속적으로 지금 변이를 거치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재창궐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베이징에 가서 다시 변이를 일으켜서 거의 이 전염력이 9배, 10배에 이르는 그런 신종 바이러스로 지금 다시 계속적으로 지금 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변이를 하면 인간 간의 감염이 인간 간에 감염된다. 팬데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자, 그럼 아까 그 G4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스페인 독감 뭐냐? 제가 인류 최악의 전염병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의료 환경이 좋아진 20세기에 발병한 질병입니다. 1918년 미국 캔사스 또는 중국, 영국에서 발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플루엔자로 H4N1으로 표기된다. 감기와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피부가 검게 변하며 사망했는데 당시 약 5천만 명이 희생되어서 세계 인구의 6%가 감소했고 조선에서도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뭐 스페인 독감 이래서 스페인에서 발병했냐? 그게 아니고 미국 캔사스주 그리고 중국과 영국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이런 걸 보면 또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그때 당시에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나 이런 데 일을 하러 많이 갔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발병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워낙 이런 희한한 신종 바이러스들 중국인들이 스타트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당시 1차 세계대전을 했는데 모든 전쟁 중에서 최악의 희생자가 나왔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호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기관총의 발명으로. 그런데 그 1차 세계대전의 전쟁 기간 중에 전쟁으로 인해 그 사망한 전사자가 1,500만 명 정도인데, 이거는 그 1차 세계대전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3배 이상 많은 5천만 명을 죽였어요. 물론 이때는 항생제라든지 지금 있는 이런 우수한 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었고, 이 이후로 예방주사도 나왔고 뭐 각종 약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어쨌든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죽었고, 1차 대전이 시급하게 황급하게 이렇게 휴전이 되고 종전이 된 이유도 바로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안 그래도 전염병이 너무너무 강하고 걸리면 다 죽는데 참호에 들어가서 그 추운데 옹기종기 있으니 이거 큰일 난 것이죠. 참호에 들어가서 한 명 걸렸으면 나머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1차 세계대전을 빨리 종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 독감인데 이거하고 비슷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 스페인 독감의 1918년의 그 위력을 그대로 지금 이 2020년에 100년 후에 가지고 온다면 이 정도의 살상력을 보일 수는 없겠죠. 지금은 워낙 의료나 약품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이 세균들은 변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이런 살상력을 지금 새로운 어떤 변이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속적인 변이를 거치며 강화되는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연구 논문이 나왔죠. 미국의 스크립스 연구소 최련 교수와 마이클 파르잔 교수 연구팀이 최근의 바이러스 샘플을 연구한 결과 최근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 대비 감염력이 10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새 바이러스는 인체에 들어오기 위한 세포 수용체, 즉 ACE2에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이했으며 이 때문에 인간 세포에 더 쉽게 침투가 가능하다. 최근 확산되는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감염력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등에서 재확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베이징 지금 코로나 뭐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10월에 발병했고 1월 달부터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기 시작한 이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 뭐 이것들의 바이러스가 불과 지금 6개월 만에 지속적인 변이를 거쳐서 이제는 최초 발병했던 그 바이러스보다 10배 정도의 전염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옮겨가면서 전염성을 늘려가고 자신의 생존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세포가 이 세균이 바이러스가 스스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존성을 강화시켜요. 생존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이 인체에 투입되어서 들어와서 여기서 훨씬 더 강력한 감염력으로 자기가 살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생존성이 강화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스부터 돼지 독감까지 왜 중국에서만 자꾸 이런 게 새로운 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오냐. 바로 로이터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커져도 이 사태의 원인인 야생동물 취식 문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국이 야생동물 취식을 단속하자 많은 유통상인들은 고기를 냉동 보관해서 숨기고 있으며 금지령이 해제되는 대로 팔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인들은 공작, 뱀, 고양이, 밍크, 너구리, 박쥐, 곰, 코뿔소 등 닥치는 대로 먹으며 중국 내 야생동물 식품 암시장 규모만 150억 달러가 넘는다. 중국인들은 야생동물을 먹거나 선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선물은 대개 귀한 것이라 체면을 세우기 위해 좋다라고 했고, 중국 뉴스 포털 후프는 야생동물 식용은 중국인의 문화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생동물 먹을 수 있다 칩시다, 뭐 양보해서. 그런데 이 야생동물을 조리하는 과정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감염성이 높은, 전염성이 높은, 또 그것이 변이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환경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이종 간에 같이 지금 수용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상갑, 정말 그 희귀동물이죠. 그 천상갑을 잡은 이 칼과 도마로 여기 피가 그대로 있는데 그럼 여기 세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마뱀을 또 잡고
또 그걸 가지고 박쥐를 잡고, 그러면 이 세포들이 자꾸 옮겨 다니죠. 그러면서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이런 데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쥐에서 발원한 이 바이러스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4개가 갖다 붙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19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누가 고의로 집어넣었는지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했는지는 뭐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대부분은 중국이 고의로 집어넣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고의든 자연적이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중국은 이런 변이되는 이런 바이러스가 나올 환경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선물하고 하는 것을 아주 좋은 선물했다, 나 정말 당신을 예우했다, 예를 들어서 뭐 황금박쥐 한 마리 선물하고, 또 천상갑 한 마리 선물하고, 뭐 이 원숭이 뭐 이렇게 선물하고, 박쥐, 곰 이런 거 선물하고, 이런 걸 아주 내가 당신에게 참 귀한 선물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한때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즘은 거의 야생동물, 개 이런 거 취식하지 않죠. 지금은 이제 개고기도 거의 안 먹지 않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지금 개고기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개고기 판매하는 식당도 거의 저는 이제는 못 봤습니다. 뭐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동네마다 다 있었죠.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바꾸는데 왜 중국은 안 바꿉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중국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나와도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 중국이 워낙 미개했고 교통이 불편했으니까 그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나와도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이 얼마나 많아요. 또 중국은 또 교통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로 막 나가죠. 관광하러 가죠. 거기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 나와버린 겁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나 문화 수준은 아직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한 만큼 문화 수준도 발전해서 야, 이제는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중국인들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런 짓거리들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화하는 이 바이러스, 새로 등장한 돼지독감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제부터 정말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최초에 우한 바이러스 처음에 나왔을 때 중국발 입국자들 차단을 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 정부가 그 차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들어왔었고, 그게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 때문에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자, 지금 베이징에서 발견되고 있는 변이되어서 전염성이 거의 뭐 10배 이르는 강력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된 바이러스죠. 거기다가 지금 이 돼지독감, 새로운 돼지독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 그게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여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빨리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순간 2020년 1월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바로 그냥 그때 당시에 대만처럼 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국인들 제발 문화 수준 좀 높이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